미국의 한 식당에서 아주 사소한 실험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손님들에게 계산서를 가져다 줄 때 절반은 그냥 계산서만 건넸고 나머지 절반은 계산서와 함께 초콜릿 하나를 슬쩍 얹어줬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결과가 참 재밌어요. 초콜릿을 못 받은 손님들의 평균 팁은 15%, 초콜릿 하나를 받은 손님들은 18%를 냈습니다. 여기서 연구팀이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봅니다. 이번엔 초콜릿을 2개 줬는데 그냥 한꺼번에 2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를 먼저 주고 돌아서다가 맞다 하는 느낌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를 더 얹어준 겁니다. 물리적으로 준 초콜릿 양은 똑같은데 이 손님들의 팁은 무려 23%까지 올라갔습니다. 초콜릿 하나의 값이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까지 사람 마음이 확 달라질 일인가 싶죠. 이 사소한 초콜릿 하나가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를 읽다입니다. 부를 이루기로 결정한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지난 2편의 영상에서 우리는 펜듈럼과 잉여 포텐셜로 질투가 부를 어떻게 갉아먹는지 그리고 마음과 영혼으로 진짜 원하는 선택을 어떻게 알아채는지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바로 운명을 주무를 수 있는 강력한 기법들이에요. 제일 권위 이론, 이 권위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야기였다면 3권은 다릅니다. 훨씬 실전적이에요. 이 책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주려는 마음으로 바꿔라. 방금 그 초콜릿 이야기처럼요. 오늘은 이 책이 말하는 상식을 살짝 비트는 몇 가지 강력한 기법들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몰랐던 문 하나를 새로 여는 기분으로요. 에너지는 쌓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많은 자기계발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를 끌어올려라, 동기부여를 채워라, 이 악물고 버텨라. 그런데 젤란드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를 억지로 쌓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지친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더 노력해야 해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순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쥐어짜서 만든 에너지는 딱 하루 이틀 반짝하고 금방 바닥나버리더라고요. 젤란드가 말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에너지는 채우는 게 아니라 흘러 들어오게 두는 것.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물이 부족한 컵에 억지로 손으로 짜서 몇 방울씩 채우는 것과 그냥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두는 것. 결과는 같아 보여도 과정에서 소모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팔이 후들거리도록 애를 써야 하고 후자는 그냥 수도꼭지만 제대로 열어두면 됩니다. 그럼 그 수도꼭지가 뭐냐? 바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이루고 싶을 때 자꾸 몸에 힘을 주죠. 이를 악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초급해집니다. 그런데 이 긴장 자체가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수도꼭지를 꽉 움켜쥐고 있으면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요. 진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되게 여유가 있습니다. 급해 보이지 않아요? 힘을 빼고 있는데도 오히려 더 많은 걸 해내죠. 실제로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이 원리를 뒷받침하는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골프 퍼팅처럼 정교한 동작을 시킬 때 압박감을 잔뜩 준 상태에서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선수일수록 오히려 실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초킹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몸이 긴장할수록 원래 자동으로 되던 동작까지 머리로 하나하나 통제하려 들면서 오히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도 똑같습니다. 잘하려고 애쓸수록 그 애씀 자체가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여기서 다시 그 초콜릿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왜 초콜릿 하나에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움직였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그걸 되갚아야 한다는 부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부채감이 준 것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콜릿 한 알 정도의 작은 성의에도 사람들은 훨씬 큰 것으로 되갚으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젤란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내부 의도를 이용하라. 받으려는 의도를 주려는 의도로 바꾸라. 그러면 스스로 사양했던 그것이 오히려 당신에게 돌아온다. 언뜻 들으면 역설적이죠. 뭔가를 얻고 싶으면 손을 뻗지 말고 오히려 먼저 내주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먼저 도와주고, 먼저 정보를 나누고, 먼저 신뢰를 보여줍니다. 아쉬운 티를 내면서 계약을 따내려는 사람보다 여유있게 먼저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에게 사람도 기회도 훨씬 자연스럽게 몰립니다.
초콜릿 하나를 건넨 그 서버처럼 계산도 부탁도 없이 그냥 내밀었을 때 오히려 더 큰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기브앤테이크처럼 계산된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주면 저게 돌아오겠지라고 속셈을 품는 순간 그건 이미 받으려는 의도로 되돌아간 겁니다. 진짜 주려는 의도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마음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수함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미국 와튼스쿨의 한 조직심리학 교수가 수천 명의 직장인을 몇 년간 추적한 적이 있는데 재밌게도 성과 최하위 그룹에도 성과 최상위 그룹에도 똑같이 주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최하위 그룹에 주는 사람들은 계산 없이 퍼주다가 자기 에너지까지 소진해버린 사람들이었고 최상위 그룹에 주는 사람들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에너지의 경계는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퍼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흘려보내되 나 자신까지 바닥나게 두지는 않는 것. 그게 진짜 균형입니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진 것이다. 세 번째 기법은 불을 부르는 관계와 대화의 기법에 관한 거예요. 젤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먼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생각을 조율하라. 그리고 만일 논쟁에서 이겼다면 그건 진 것으로 생각하라. 이거 진짜 뼈 때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화나 논쟁에서 이기는 걸 좋아하죠. 상대의 허점을 짚어내고 말로 눌러버리고 내가 맞았지? 라는 쾌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논쟁에서 이겼을 때 상대방의 표정이 어땠나요? 대개는 승복이 아니라 억울함 혹은 마음의 문을 닫는 표정이었을 겁니다. 말로는 이겼는데 관계에서는 진 거예요. 이건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반복해서 강조해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논쟁에서 상대를 완전히 눌러 이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상대가 논리적으로 설득당했다고 인정하는 순간에도 감정적으로는 이미 방어적인 태도가 굳어져서 오히려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것과 설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거죠. 젤란드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같은 걸 원하고 있다는 지점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나란히 서는 것. 정면으로 마주보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며 나란히 걷는 자세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대는 방어할 필요를 못 느끼고 오히려 더 쉽게 마음을 엽니다. 유도를 배워본 분들은 아실 텐데 상대의 힘을 정면으로 막아서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나가 떨어집니다. 진짜 고수는 상대가 밀어붙이는 힘의 방향을 살짝 틀어서 그 힘을 그대로 이용해버려요. 힘 대 힘으로 부딪히지 않는 겁니다. 대화도 똑같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정면에서 막아 부수려고 하면 관계까지 같이 부서지지만 그 힘의 방향을 살짝 틀어 같은 곳을 보게 만들면 오히려 그 에너지가 내 편이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기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처음 이 문장을 봤을 때 저는 좀 의아했어요. 서점에 가면 자신감 기르는 법을 다룬 책이 수백 권인데 그게 안 된다니요? 그런데 젤란드가 하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자신감은 근육처럼 훈련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살짝 덜어내고 그 중요성을 살짝만 내려놓으면 애쓰지 않아도 따라오는 것. 이건 제1권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이죠. 남의 평가에 목숨 걸지 않고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을 때 자신감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반대로 나는 자신감이 있어야만 해 라며 억지로 다짐하고 애쓸수록 오히려 그 애씀 자체가 불안의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에는 여키스 도슨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장감이나 압박은 어느 지점까지는 성과를 끌어올리지만 그 지점을 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성과를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법칙이에요. 난 자신감을 가져야 해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도 사실은 이 압박 곡선을 계속 넘어서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역설적으로 그 압박을 걷어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진짜 실력이 발휘될 공간을 열어주는 셈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 4가지 기법을 관통하는 흐름이 하나 있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억지로 쥐어짜지 말 것, 힘을 빼고 먼저 내어주고 이기려 하지 말고 증명하려 하지 말 것. 이상하게도 운명을 스스로 조종하는 강력한 기법이라는 게 결국 덜 애쓰는 법에 가깝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4가지 기법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에너지는 쥐어짜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야 그 통로로 더 많은 것이 들어옵니다. 둘째, 받으려는 의도를 주려는 의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먼저 내어줄 때 세상은 그보다 훨씬 큰 것으로 되돌려줍니다. 다만 나 자신까지 소진시키지 않는 선에서요.
셋째,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말로 이기는 순간 관계에서는 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넷째, 자신감은 억지로 기르는 게 아니라 중요성을 낮출 때 저절로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로 꿰면 결국 이런 통찰에 다다릅니다. 운명을 조종하는 강력한 기법이란 사실 더 세게 애쓰는 기술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힘을 빼는 기술이라는 것. 식당에서 초콜릿 하나 건넨 서버가 더 많은 팁을 받았듯이 인생에서도 먼저 힘을 빼고 먼저 내어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손을 꽉 쥐고 애쓰는 대신 딱 한 번 손에 힘을 빼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이 먼저 내어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 2편에서 펜듈럼을 알아채고 영혼의 신호를 듣는 법을 배우셨다면 오늘은 그걸 실제로 삶에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배우신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영혼과 물질의 풍요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불을 읽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통찰로 찾아뵐게요.